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문재인의 이 혹독한 코로나 독재, 이 망동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신지요. 내년 3월 9일 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과연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선거가 과연 부정선거 없는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주사파 간첩과 같은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뒤엎으려 하고 있는 오늘의 이 비참한 우리들의 최대 국민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느냐 죽느냐, 오는 12월까지 아마도 이 6개월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내다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정치 질서가 정비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31자 자유우파 애국 열사님들의 문재인 민주당 반역 심판 국민 걸기대회, 화상 걸기대회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애국 열사님들 먼저 잠시 뵙겠습니다. 우리 광화문의 기도의 용사이신 여성 애국 지도자, 대한민국 국민모임의 서울시 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프리덤 뉴스, 왕년에 MBC 고발 프로에 혁혁한 그런 언론인이셨던 우리 이상로 대표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유우파 구국 대담을 지켜주시는 정의를 바라는,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 김성진 교수님, 대표님, 부산에서 오늘 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좌파 반역 정권이 지난 12일 월요일부터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사와 옥내외 집회를 금지시키는 이런 엄청난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향후 2주간이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대선일까지도 계속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것을 문재인과 그 하수인 방역본부가 마음대로 관장하고 줄였다 늘렸다 하면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 얘기를 잠깐 뒤로 미루고 4.15 부정선거,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
선거무효소송 6월 28일 재검표 후에 지금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독재 실태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하신 유튜브 방송을 잠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시죠. 갑니다. 정치 외압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 비리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온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들을 구속 기소한 강골 검사가 배춧잎 투표지 수사에 나선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두봉 검사가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 투표지를 검찰에 고발한 오근호 공동대표를 오는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오는 15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이날자 성명에서 검찰이 6.28 재검표에서 참가인으로 입회한 오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맡은 문소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된 사실이지만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춧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통상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한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다음 달 인사 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인사 개편에서 인천지검 수뇌부가 대거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두봉 검사장은 대전지검에서 고강도 원전비리 수사를 단행한 강골 검사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두봉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장을 거치며 승진가도를 밟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사안 제거 사회에 휩쓸렸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심지어 대검 고위 간부 핀셋 인사로 낙인찍혀 대전지검까지 좌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압 속에서 원전 수사를 밀어붙여 월성 원조 1호기 관련 자료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구속된 한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 허튼 소리를 해 상부 지시에 의한 증거 은닉과 고의에 의한 윗선 은폐 시도라는 의혹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4.15 부정선거 의혹 수사도 본질이 같다는 관측이 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목적으로 집권 여당의 180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 투표수를 전산 조작했고 컴퓨터 조작값과 맞추기 위해 선거 이후에 인쇄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위변조 의심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무원은 지난달 6월 18일 열린 재검표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진술해 향후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을 스스로 드러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전 수사에서도 신내림 공무원은 자기 컴퓨터에선 자료로 삭제했지만 뒤늦게 동료 공무원들에게서 은닉 자료가 대거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서울법대로 졸업한 이두봉 신임 인천지검장이 과거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것도 수사 개시를 돕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투표지 위변조와 빅데이터에 의한 전산 데이터 조작 등을 가려낼 검증받은 과학수사 경력 검사장으로 자천, 타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더 늦기 전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검찰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3의 조직에 불과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묵과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추후 정권 교체 시엔 고의 묵살했다는 수사 대상으로 입장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 수사가 개가를 올리면서 현장 사상 최대어를 낚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는 분위기다. 검사로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두봉 지검장을 보조할 1, 2차장 검사도 지난달 27일 기용됐다.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 을 628 재검표 검증기일 하루 전날인 것이다. 1차장 검사는 조재빈 부산 1차장, 2차장 검사에는 김윤섭 차장검사가 각각 포진했다. 조 차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 총괄기획팀장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이 조금 이렇게 혼잡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상을 미리 준비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프리덤 뉴스의 이 영상은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바로 어제 방송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인천지검의 이두봉 검사장님이 이 민경욱 선거구 인천 연수울에 이 부정투표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 이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인천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고발은 시민단체인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 오근호, 그러니까 미디어 A 대표입니다. 오근호 공동대표가 검찰에 지난번에 고발을 했고 오늘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간 변호사는 문수정 변호사가 같이 갔습니다. 조금 아까 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조사 5시 한 반이 넘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리포트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롭게 그쪽 수사를 담당한 검찰 쪽에서 대단히 흥미롭게 청취를 했다. 대단히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1년이 지나서 이 검찰의 부정선거를 고발한 사건들이 그동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 대표님. 예,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걸 다 형사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다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사 말고 형사로 양정철 이런 사람들 다 조혜주 이런 사람을 12건인가를 형사로 걸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다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인천 연수구 건은 오근호 대표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인천지검에 고발한 건입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를 처리를 해서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은 4.19 때 최인규가 부정선거한 것보다 더 무서운 이 죄악이 아닌가요? 우리 김성진 교수님, 도대체 이 민주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를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에 영향 미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겠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는 저절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영상을 왜 만드냐?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경우에 원본이 되는 투표지하고 대조를 하기 위한 것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인데 그 영상의 원본을 이 선관위 직원이 삭제했다고 실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를 은폐한 것이고 이거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삭제했다가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부정선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민주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가 처음이자 끝인데 그 부정선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뭉개버려 가지고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저기 부정선거하고 이번 4.15 총선하고 부정선거하고는 너무나 저기 그 이번 코로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황당한 것은 자, 이게 이제 내년 3월이면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인데 대선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해도 감독이든 선수든 이게 이 룰을 시합의 룰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거는 따지기 마련인데 옆에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니네 팀에 불리한 거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당연히 그 선거 룰에 대해서 시합 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거 당연한데 내년 3월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것인데 이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도대체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요새 뭐 이 국민의힘 당인이 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 이 선거를 해봐야 부정으로 되면 이것이 도대체 선거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거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 이 인천지검의 이두봉 검사장님은 홍연아 이건 또 뭐 중앙에서 무슨 김호수나 뭐 이런 자들이 그 뭐 김호수는 법무장관이니까 못하겠지만은 또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문재인의 앞제비니까 그 수사를 못하도록 또 막는 그런 방해하는 사태는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두봉 그 지검장은 추미애한테 밑보에서 쫓겨나서 대전으로 갔다가 대전에서 말하자면 그들로 보면 사고를 친 거거든요. 이번에 또 쫓겨서 인천지검으로 갔어요. 근데 인천지검에서 마침 그 이 형사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인천 연수구 의뢰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검찰은 형사나 그런 그 검찰은 자기가 나중에 잘못했다,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엔 그 울산 선거 그 개입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도 울산지검에 있는 그 말단 검사 하나가 이런 두꺼운 리포트를 썼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보고 윤석열이도 그걸 본 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이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당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인천 연수구의 선거 이번에서 나온 것은 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정 위조 투표 실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배춘희 투표지 같은 것들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 꼼짝할 수 없는 실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덮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쉽지 않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이게 위조 투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검사가 그걸 덮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엔 그 일선 검사에서는 인천지검에서는 수사를 뭐 좀 미적거릴 수는 있어도 그걸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천지검에서 이걸 수사를 해? 인천지검 또 바꿀 수가 있죠. 지금은 그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사기라는 겁니다. 완벽한 4.15 총선은 만약에 인천지검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인천지검의 지검장을 또 바꿔? 이거는 정말이지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 지금 어떤 정당도 어떤 후보도 거론하지 않는다.
지금 이쪽 야당 쪽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는 윤석열 씨인데 제일 높은 사람. 그 양은 자기가 보현직에 있을 때 부정선거 수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안 하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최재형이나 그다음에 뭐 윤희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해서 기회가 나면 당신 4.15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춘의 투표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일본의 통일일보가 7월 7일 날 보도했어요. 크게 일면에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거관리위원회다. 위조된 투표지를 다량으로 집어넣었다는 걸 일본의 통일일보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주중화일보, 서울의 미주중화일보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기사가 미주중화일보 기사입니다. 그 디지털 타임즈? 아니, 그럼 간단하다. 루페라는 거를 보면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여러 이제 매체에서 그걸 다뤄주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중동이 눈 감고 있다는 겁니다. 조중동이. 그것이 대단히 뭐라 할까. 결국 저쪽 문재인 세력과 조중동은 한 패거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의 증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조금 아까 조중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드려도 됩니까? 조중동 중에 지난번에 조선일보의 보도에 4.15 총선 직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선일보에서 보도할 때 이걸 그 투표지 분류기라고 표시를 안 하고 기사를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로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조선일보에서도 이건 전자개표기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결같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선일보에서도 이건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전자개표기다라고 명확하게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일 경우에 이건 뭐 상당히 혼선이 빚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빨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저 동영상 유튜버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의 경우에 이 선거가 있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해서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그 밑에서 하나도 수사를 못했어요. 결국 선거 관련해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우리가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대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해서 이 정권을 바꾸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를 3.15 때처럼 확실하게 판을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우리가 보통 희망고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선거법 개정 공명정대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이거를 완전 금지시키고 전면 수개표를 하자고 하는 이런 법이 우선 개정되지 않고는 그나마도 앞으로도 대선도 부정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관점인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지금 국회에다가 그 완전한 그런 수개표와 전자개표 폐지 또 사전투표 중지 완전한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선거법을 지금 청원을 해놨는데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만든 그 선거법의 명칭은 사전선거 폐지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7월 2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한 7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동의율이 좀 낮아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들에게 좀 부탁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가 만든 공직선거법을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사전선거는 무조건 폐지합니다. 사전선거를 폐지하니까 공직선거법의 부피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전선거 폐지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 분류기든 전자장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그리고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표에. 이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법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한 2주 전에 정교모에서 일부 안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정교모 안이 좀, 좋은 안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에 그 선고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경우엔 1일 지체 상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1일 1,0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 것. 또 정규모 안이 훌륭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그 선거법에서는 아날로그밖에 없었는데, 전산 장비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전산 장비를 보관, 압수수색,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장비와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증거 보존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 여러 사람들의 그 견해를 받아서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내일부터는 적극적으로 다른 그 유튜버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7월 27일까지 10만 명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잠깐 이러한 법이 청원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그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당에서 당명을 걸고 이거를 추진을 해야죠. 그 기초를 주목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 조선일보에 국토본에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대표 광고를 해가지고 이번 그 6.28 그 재검표에서 나타난 그 부정 투표들 그거를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경욱 그 원고 민경욱 후보께서 지난 7월 8일 날 인천 연수울 선거 무효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선 대표님 영상 민경욱 대표 연설 발언 영상 좀 준비해 주시죠. 이제 이건 투표용지가 나와요. 그럼 투표용지를 보고 이거 뭐냐고. 참 멋있네. 야, 이런 건 처음이다. 이거를 내가 꼭 투표하고야 말 거야. 하고 여기다 이렇게 투표를 하고 집어넣습니까?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의심이 많은데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거는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죠? 이거는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아니.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터로 뽑아요. 그럼 프린터로 뽑는 사람이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걸 줘요.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봐요. 이거 뭐지? 그리고 옆에 이상하게 생겼어야 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게 그렇게 안 하고 투표를 했다고 합시다. 아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개표할 땐 안 봅니까? 개표할 땐 안 봐요? 이 표를 보는 건 딱 한 사람만 보고 에이 내가 봤으니까 그냥 집어넣자가 아니고 적어도 서너 사람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 투표용지를 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으면 이거를 그냥 용납할 수 있는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다음 예. 하나만 하셨나요?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자석 투표용지입니다. 하나를 들었더니 석 장이 딸려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북갑인가에서 하나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줄줄이 사탕같이 딱 떨어지는 걸 보고 로또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다들 놀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투표용지가 붙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부정투표의 부정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그 하나가 아니에요. 머리가 붙었어요. 꼬리가 붙었어요. 옆구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등짝하고 배가 붙었습니다. 이런 각각의 투표용지들이 나왔고 심지어 이렇게 석 장이 붙은 자석 투표용지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정투표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더 좀 근사한 걸 대라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나왔을 때는 더 섹시한 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머리가 붙고 꼬리가 붙고 배가 붙고 등이 붙고 예? 옆구리가 붙고 석장이 붙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들이. 자 이것 보십시오. 일장기 투표 제가 이런 붙였습니다. 이런 게 몇 장이 나왔느냐?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욱 대표께서 지난 7월 8일 날 이 인천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에서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을 정명당 지금 우리가 검사 잠시 봤는데 비율이에요. 민경욱 대표께서 2020년 그 7월 설명하고 30일 있는 날 한국은 그 인구 내용은, 1000명당 0.18명이 그날 감사했습니다. 6월 28일 날 미국은 인구 재검토를 1000명당 할 때 3.14명,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2.54명, 영국은 2. 그날 이런 식으로 검사했어요. 사전 투표를 할 때에 그 사전 투표에서 투표되어지지 아니한 그야말로 정말 놀라운 그런 선거 후에 투표 후에 외부에서 투표함을 어떤 형태로든 열고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것이 분명한 투표용지들 그거를 이제 그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배춧잎 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사전 투표용지인데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와 지역 후보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것, 대표적인 것, 막 그런 것들. 또 외부에서 인쇄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줄줄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 또 그 선거 참관인의 도장이 완전히 뭉개져 있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건 조작해서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그 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법원이 이 재판을 지금 벌써 지금 2월 28일이 지난 후에 벌써 지금 이 날짜로 보면은 뭐 보름이 지금 다 됐는데도 이거를 어떤 그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법부가 과연 정확히 살아있는 사법부인가, 이것이 누구의 사법부인가, 정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 회복이 되면은 이 사법부 할 것 없이 이 검찰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이 정죄하고 심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4.15 부정선거에 이런 증거가 나온 사실, 또 여기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가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 대법원이 이 발표를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사실, 이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숨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애국뮤즈 김영선 가수님의 이 문재인 정권 풍자하는 개사공 노래를 하나 듣고 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죠.
진실과 정의는 어디에 태극기 들고서 뜨거웠던 지난날 목소리 높여 자유 6년 세월이 지나가 비가 흘러도 외치리라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대하늘 정의 위해 힘겨웠었던 그날들 진실 부르짖는 동지의 함성 끝까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혁명 함께 가쳐 다시 서는 대판의 정의여 진실장의 그대는 태극혁명 자유혁명 영원한 전사박은 하느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애국뮤즈 김영선 가수님의 그야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오늘의 이 자유가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반역 정권 나라의 이 오늘의 실정을 고발하는 그런 절절한 외침을 노래로 들었습니다. 우리 애국뮤즈 김영선 가수님 후원합니다. 이 8.15 8월 15일에 이 국민혁명당에서 전국적인 대대적인 시위를 해가지고 문재인이를 끌어낸다 이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방역 지난 12일부터 특히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해가지고 일체 행사나 집회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천인공노할 그런 그 헌법유린 우리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그야말로 이 마치 그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이 억압하는 이 탄압하는 이러한 폭거가 되겠는데 우리 김성진 교수님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이 조작이라는 그런 고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우리가 보통 코비드19이라는데 이 사태는 저는 부정선거하고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 2019년 7월 12일 날 양정철이 중국에 가서 당교하고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협약을 맺고 온 뒤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은경이 북경에 가가지고 그 정체불명의 그런 이 대규모 질병이 확산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공동 대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MOU를 체결하고 왔죠. 그것이 2017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11일에 중국의 검역 담당자가 와서 한중 양국 간에 검역에 대한 것을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2020년 1월 6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1월 7일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바로 전날 국정상황실장에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인 이진석을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을 했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사태보다도 또 이제 또 긴밀하게 가면 8월 15일. 자, 작년 8월 15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혁명당에서 그 혁명당이 나오기 전에 작년 8월 15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 열기에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7월 19일에 당시 그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이었나요? 그때 이낙연일 겁니다 아마. 이낙연 하여튼 국무총리가 그 중대본에 가서 정은경한테 얘기를 해요. 아,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그래 빠져나갈 거면 놀러 가라고. 거기에다가 무슨 저기 상표권도 주고 극장 티켓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중국인 우한발 입국자를 제한하던 것을 8월 11일 날 8월 10일 그러니까 8.15 집회 바로 5일 전에 풀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막고 있던 사람을 왜 갑자기 8월 10일 8.15 집회 5일 전에 푸냐? 이걸 결정한 것이 8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딱 결정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 우한 그 허베이성 그쪽 사람을 입국 금지했던 것을 제한하던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1년이 지난 지금 2021년 8.15 집회를 연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똑같은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월 1일부터 그 중국 백신 시노팜하고 시노팩하고를 접종한 사람은 국내에 자가격리 기간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증세가 없으면 내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그 중국 백신을 접종자를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이 조치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죠. 주권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 묘하게 중국인이 몇 명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몇 명쯤 감염됐을 것 같은가요? 확진자가. 국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확진자로 잡힌 중국인의 1년 반 동안 86명에 불과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의 날마다 제로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로 표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요. 계속. 그런데 그 확진자, 동남아시아의 확진자들이 뭘 맞느냐? 백신. 지금 화이자하고 얀센하고 모더나하고 이런 거 맞을 수가 없으니까 국려지책으로 중국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맞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몽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남미 쪽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씩 확진자가 나온 거 매일같이. 그럼 결국 뭐냐? 중국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남아를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이 조치를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백신 돌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 맞고 다시 확진이 되는 경우 이것의 상위 국가 10개 중에 대부분이 중국 백신 맞은 나라들이에요. 그 보도가 나온 것이 6월 중순인데 뉴욕타임즈하고 이런 데서 다 보도를 하는데 저기 청와대에 있는 인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자빠져 있습니까? 보질 않잖아요. 보는 건지 외면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백신 맞은 사람도 똑같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백신을 접종했으면. 이래서 지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6.25 때에 중국군이 개입해서 인해 전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분단이 고착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2의 6.25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까 정치적 위기에 빠져 있는 문재인을 구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2의 항미 원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저기 중국 시진핑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인해 전술 쓰듯이 중국 백신 믿을 수 없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것도 덩달아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여기 격리하지 않고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면 복균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복균 상태에서 잠재 기간 동에는 잠복 기간 동안에는 열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열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입국할 때 뭐 갖고 체크합니까? 열 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들어가.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게 확진이 될 가능성이 50% 이상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대한민국 온 천지를 그냥 다닌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게 7월 1일 날 풀었거든요. 7월 1일. 그러니까 평균 그 잠복 기간이 5.2일이니까 6일을 보태면 정확히 7월 7일 아닙니까? 7월 7일부터 이게 급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접종 검사자를 늘리면 많아지지. 당연하죠. 당연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도 확진율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가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곧 좀 얘기하고 또 우리 최 위원장님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독재라고 이렇게 우리 우파 진영에서 어느덧 명명을 했는데 미국에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완전히 객관적인 그 대학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통계를 그 정부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질병 감염자 수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정부가 국민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해놓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전부 정부에서 독점해가지고 환자가 뭐 몇 명이 생겼는지 몇 명이 뭐 줄었는지 발표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고 마음대로 주물러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이 지난주에도 또 아주 신랄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실내에서 이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문재인이 때문에 이게 많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람 불고 공기 좋은 광화문 야외를 두고 실내 밀폐된 곳에 이런 엉터리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문재인은요 가만히 생각하면요 천하의 악인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번에 4차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가 대한민국에서 1차, 2차, 3차, 이번에 4차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1차 확산은 2월 달에 대구 코로나
폭발적인 반응. 압도적이다. 빠져드는 몰입감. 랑종 7월 14일 극장 개봉. 난 우리 회사 에이스. 내가 손만 대면 계약 수주를 따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 야 이게 얼마? 하지만 일로 와보세요. 야 이거 요즘은 주식으로 대박난 저 신입이 우리 회사 에이스다. 우리 부장님 물론 단톡방을 하나 만드시죠. 오 좋지 좋아. 제가 방 만들게요. 누가 보면 우리 회사 증권사인 줄 알겠네.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시간은 금이요. 역시 우리 딸. 나왔습니다. 아 이거 빼자 그랬잖아. 아 네. 문재인이가 중국 대문 활짝 열어서 의사협회와 저를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중국을 닫아라고 1월 말에 그랬는데 중국을 끝까지 대문을 열어서 우한 코로나를 수입해가지고 1차 대구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2월 달에 1차 코로나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문재인이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온 국민 보고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 쇼핑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1차 코로나 명확하게 문재인 때문에 발생한 전 국가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1차 코로나 확산을 누구 탓을 했습니까? 1차 코로나 확산을 신천지 탓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도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야외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환기 잘 되는 야외가 아닌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를 때 급속히 확산되게 돼 있는 게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이 사기 방역은 코로나가 확산하는 실내 밀폐된 공간은 백화점 인원 제한 없이 밀집하고 실내 밀폐된 전철은 하루에 760만 명씩 밀집하고 실내 밀폐된 맥주집에는 바글바글하게 사람이 밀집하면서 야외 집회는 10명 이상 안 된다. 이게 동네 강아지 노릇을 사기꾼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그러면서 2차 폭발은 8월 달에 2차 폭발이 7월 중순에 기사 보십시오. 문재인이하고 문정권이 8월 달에 국민에게 휴식을 준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국민에게 휴식을 준다면서 8월 16일 날 대체 공휴일 하겠다. 그렇게 해서 8월 1일부터 부산 해운대로 제주도로 온 대로 국민들 보고 마음 풀어져서 소비하라고 해서 확산됐던 게 2차 확산입니다. 그때 누구 때려잡았습니까? 8.15 집회 때려잡았어요. 이 나쁜 놈들이. 제가 그 8.15 집회 탓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한 과학적 근거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산 일자가 8월 14일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 날 8.15 집회가 대충 비슷한 날짜라 해서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5일 5일 잠복기가 있는데 그것을 속이고요. 8.15 때문에 퍼지려면 8월 20일 이후가 되었어야 되겠죠. 3차 확산은 누구 때문이냐? 2차 확산도 문재인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3차 확산은 10월 중순에요. 또 나 문재인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신문 기사 보십시오. 1000만 장 소비 쿠폰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라고 1000만 장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SNS에도 올리고 했는데 1000만 장 유물론적인 소비 쿠폰은 1000만 장 뿌리다가 가장 심각한 3차 확산이 일어났잖아요. 3차 확산 일어나기 3일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날. 그런데 민노총 딱 때려잡으면 되는데 민노총은 안 때려잡더라고요. 이번에 4차 확산 일어나기 며칠 전에 또 민노총이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민노총 집회할 때 하루에 확진자 수가 600명인데 집회하고 나니까 지금 하루에 130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민노총 대변인인가 봐요. 민노총 때문에는 확산이 없답니다. 민노총은 확산이 없다.
이런 거짓 방역, 유물론 방역으로 지금까지 지금 4차 확산이 왜 일어났느냐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4차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실내 밀폐된 곳은요 문재인이가 인원수 제한 없이 밀집하게 하고 야외는 10명 집회도 못하게 하고 야외는 집회도 안 했는데 야외 때문에 확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1300명씩 하루에 엄청나게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야외 집회를 또 때려 막아요. 4단계라고 야외 집회를 못한다. 마스크 쓰고 드리는 교회 예배를 4단계 때 못한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더 안전하죠. 마스크 벗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보고 마스크를 강제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소주 마시고 맥주 마시는 집은 4단계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4단계에서 마스크 쓰고 드리는 예배는 금지시켜요. 여러분 이번 주 내일 일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예배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겁니까?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날 교회 문은 쳐닫고 폐쇄시키고 백화점 가실 겁니까? 교회 문은 폐쇄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 갈 겁니까? 4단계에서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해요. 거기는 밀고 당기고 신체 접촉까지 하잖아요. 워터파크에서. 예배 문 닫고 노래방 가실 겁니까? 마트 가실 겁니까? 전철 탈 겁니까? 관공서 갑니까? 다 해요. 제가 지금 방금 했는 거. 신앙인이라면 신앙 양심에 심각하게 침해가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문재인의 이 사기 방역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욱 TV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의 개 같은 명령 지키지 않습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왜? 헌법상의 신앙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문재인의 개 같은 명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실내 밀폐된 백화점은 지난주 현대백화점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20만 명의 이상의 접촉 현대백화점을 왔다 간 사람이 있는데 백화점은 4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이마트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예배 금지, 야외 집회 금지. 무슨 이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는 겁니다. 국민이 문재인이 정은경의 사기 방역 때문에 얼마나 더 죽어나가고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학적 사실에 반한 의학적 사실에 반한 국민 우롱하는 이 방역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은경이는 반드시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런 방역 중단해야 됩니다. 질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인간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내가 자유를 주겠다. 8명 이상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던 인간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인다. 코로나가 시계 볼 줄 압니까? 지금은 5시 반이니까 아직까지는 안 가고 6시 넘었으니까 사람 찾아서 감염시킵니까? 어디서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앉았어요? 2명 이상 모이지 마라? 6시 이후에? 전철은 6시 이후에 2명 이상 안 탑니까? 백화점은 6시 이후에 인원 제한 없이 모이면서 관공서는 바글바글 모이면서 2명 이상 모이지 마라?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말 같은 소리를. 이런 엉터리 사기 방역으로 이게 바로 뭐냐? 유물론 방역입니다. 북한 김정은이와 김일성이가 북한의 인권을 유린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유물론 사상인데 유물론 방역으로 정치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가 없어도 북한에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코로나가 없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똑같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짓밟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거짓에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놀아날 겁니까? 요즘에 제가 하도 4단계 위험하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몇 명 사망하는지. 코로나로 하루에 1명 사망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백신 맞고는 10명씩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550명이 최소 550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 보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은경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백신 맞으면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이제 해결된다, 극복된다 이런 말 했죠. 코로나 백신을 국민들이 이렇게 500명 이상이 죽어나가면서 맞았는데 1000만 명 이상이 맞았는데 하루에 1300명 이상 확진자가 폭발하는 이것은 무슨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상식을 말했기 때문에 제 말씀대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들이 코로나 극복이라는 사기꾼 같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감기 극복이 안 되듯이요. 감기 극복해 준다는 사람들은요. 사기꾼 약장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것도 그런 건 사기예요. 코로나 그냥 생활 속의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1년에 몇만 명씩 여보세요? 감기 환자가 생긴다고 예, 오늘 목사님. 몇만 명 네네. 생겼어요. 어제 몇천 명 생겼어요. 이런 뉴스 봤습니까? 오늘 독감 환자 예. 몇천 명 생겼어요. 이런 뉴스 봤습니까? 네. 이런 짓을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의 네, 인권을 알겠습니다. 유린하고 네. 예배의 네, 자유를 감사합니다. 유린하고 네. 신앙 양심의 네. 자유를 유린하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문재인은 그만두기를 경고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저하고 약속합시다. 백화점이 합니다. 다단계 판매점도 4단계에서 합니다. PC방도 합니다. 놀이공원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또 금지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드립니다. 처벌하세요. 말 같지도 않는 헌법상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런 망언을 한 문재인의 명령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문재인의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영국이요. 국민의 80%가 백신을 맞았지만 하루에 2만 5천 명씩 확진자가 생깁니다. 이렇듯 인간의 과학과 의학은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해야 하는 게 더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예배를 또 말살하면서 놀이공원은 하고 전철은 하고 이런 거짓된 행동에 대한민국 목사들이 교회 문을 닫고 백화점이나 일요일날 다니고 교회 목사들이 교회 문은 닫았는데 놀이공원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목사라면 사표 내고 교회 문 영원히 닫으세요.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문재인에게 굴종하는 목사들은 목사직 사표 내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 질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코로나라는 상식을 가지고 신뢰가 위험한데 신뢰는 4단계가 돼도 백화점, 술집, 이마트 다 하게 하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놀이공원, 워터파크, 다단계 판매점, 목욕탕 다 하게 하면서 인간의 신앙, 집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문재인 정말 악한 정권이며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여당이 없습니다. 야당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법원도 없습니다. 검사도 없습니다. 전부 정치검찰로, 김오수 정치검찰로 문재인이가 박범계를 앞세워서 검찰까지 다 장악하고 경찰은 권력의 개가 된 지 한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제시대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문재인은 끌어내려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 경기도 의사회장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지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정확한 근거도 발표하지 않고 또 그 확진자를 빙자해가지고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문재인 정권, 정말 속이 후련한 그런 질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언론이 이런 문제를 다루어서 국민들에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 언론의 큰 죄를 아마 심판받을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과 국민 모임 등에서 한 사진 한 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 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진에 이 대원절 73주년 기자회견을 가지시면서 문재인이란 그 코로나 독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규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최정희 모임 시위원장님, 이 발표를 좀 국민 모임의 의견 내용 발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기였습니까? 이거 저 사진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여보세요. 예.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뜻깊은 지연절 73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대통령 문재인의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국민 탄압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즉시 체포하여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다. 지난 4년간 국가안보와 경제 파탄 및 드루킹 대선 부정, 울산시장 선거 부정, 4.15 부정선거 혐의 등에 더하여 우한폐렴의 방역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마땅하다. 문재인은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일체의 집회를 불허하는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면 불복종해야 할 것임을 선포한다. 특히 중국 폐렴 확산의 심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5개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문재인 퇴진 시위를 강제로 막으려는 간교한 사술임을 지적한다. 문재인은 2020년 1월 중국 폐렴 확진자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대한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중국발 여객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7번이나 권고하였지만 이를 모두 거부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 대한민국의 코로나 피해를 초래한 장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의료 전문가의 선제적 백신 도입 계약을 권고하는 제안을 또다시 무시하고 고의로 백신 수입 계약을 늦췄다. 그 결과 접종할 백신이 없는 가운데 7월 12일 현재 우리나라의 완전 접종률은 11.4%에 불과하고 OECD 34개국 가운데 최저 비율 접종국 중 하나가 되었다. 문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데도 별 대비 없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듯 국민을 기만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하며 세금으로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으려 하다가 제4차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았다.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 정은경이나 김호란을 해임하는 등 방역 실패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기는커녕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더욱 심각하게 박탈하고 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모든 집회와 행사를 금지했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 이 조치는 문재인발 불경기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영세 임대업자, 저소득 서민에게 또다시 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결혼식, 장례식에도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만 참석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한 백신 인센티브도 사라졌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안점하는 공무원들은 대체 코로나를 키우는 것인가 막는 것인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한 다음 날인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는 스포츠 여행 등 5종의 쿠폰을 발행해 문화 소비를 창출하겠다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을 추경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강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반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올해 4.7 재보선 전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 여름휴가비라며 2차 지원금을 추진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난 지금 선심성으로 세금을 풀어서야 되겠는가? 추경은 코로나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돼야 한다. 그런데 추경에 배정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은 고작 6천억 원으로 업체당 월 20만 원꼴이다. 이것은 코로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25만 원보다도 적다. 오직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을 생각만 하니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재인과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국민에게 방역에 관련된 잘못된 신호를 줄 때마다 상황이 좋아지던 코로나 방역은 갑자기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지난 6월 20일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풀어주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혼란 조성 사례이다. 다가올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나 위험이 줄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이다. 이번 4차 감염 확산에 대한 조치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재난금 지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초고강도 방역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확진자 수가 올랐다는 발표를 들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정권을 본다. 왜냐하면 문정권은 그동안 8.15 광화문 시위와 같은 문정권에 대해 저항하는 시위에 대해 코로나 확산 책임을 뒤집어 씌워 방역을 탄압의 도구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문재인이 정부 방역 역량을 밀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었다. 3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이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하자 5일 후에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문재인이 앞장서서 경박하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면 곧바로 코로나 창궐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에게 아부하기를 주업으로 하는 듯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 4차 대확산이 마치 20, 30대 젊은 층과 자영업자 탓인 듯 책임을 돌리는 언행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폐렴을 두려워온 문재인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국민을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방역 실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 국민에게 무관용하겠다고 하니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적반하장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1년 반 세월
방역 거리두기에 착실하게 협력하며 고통을 이겨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 민노총 집회 8,000명은 놔두고 부장 3명 모임은 금지하느냐, 생존권을 달라, 이렇게 절규하며 자동차 시위로 문재인을 규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뿐이다. 그런데 지금 백신 도입 실패로 접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그에게 아부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물어보자. 지난달부터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백신 인센티브 도입, 거리두기 완화 예고, 소비 진작 정책 등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5인 모임 제한을 푼다고 발표한 것이 6월 27일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확진자가 급증하였다고 발표하더니 그로부터 12일 만인 지난 7월 9일 수도권에선 저녁 6시 이후 3명도 만나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방역 고삐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낸 지 12일 만에 정반대 방향으로 급회전을 한 셈이다. 방역 당국을 믿었던 국민은 급정거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어이없는 사태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 폐렴 초기 방역을 막았고 백신 도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으며 방역을 정권 유지에 악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 및 종교의 자유까지 박탈하기를 서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반역 독재자 문재인이 아니고 누구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국민은 재헌절 73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헌법 유린과 국가 파괴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폐륜적 국정농단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을 당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국정농단과 반역에 항거하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헌법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망동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은 백신 도입에 실패하여 우리나라를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만들고 국민의 고통을 극대화한 코로나 정치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온 국민은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정권의 국정농단과 코로나 망국의 행패를 종식시키기 위해 재헌과 건국 정신으로 그리고 선열들의 자주 독립 호국 정신에 보답하는 애국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총궐기하라. 2021년 7월 13일 재헌절 제73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전국 100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최광, 노재동, 송광기, 정병윤, 조충구 님을 대신해서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기자회견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쯤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국민의 그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여지없이 억압하고 박탈하는 이러한 그 좌파 망나니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총궐기에서 뭐 8월 15일도 좋고 거리거리로 나와서 이거 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게 단합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오늘도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그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윤석열 지금 씨는 전 검찰총장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서 중앙선관위에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우파가 단합을 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고 봐야 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말씀입니까? 예,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예상됐던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옥동자일수록 난산이 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권 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두 분 다 대한민국의 이번 내년의 대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다 대동단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말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두 분 그러니까 전 감사원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그리고 또 다른 홍준표 전 대표나 그리고 또 많은 여러 대선 주자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제발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대선 우리가 보통 대선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일종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지고 이렇게 전력 투구해서 싸우는 이런 전쟁인데 시합에도 축구 시합을 하는데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룰을 가지고서 심판이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 물론 뭐 심판도 인간인지라 선입견 뭐 내지는 어떤 편을 드는 이런 게 숱하게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합의 룰 대선이라고 하면 이 선거의 룰 이걸 정확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2018년도에 그 교육감 선거 출마해 가지고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어느 쪽에 유리하지 않도록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도록 편파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공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이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선거의 룰 이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요치고 제발 선입견 없이 그렇게 이 선거법에 대해서 공직자 선거법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공명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원망을 그리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법으로서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는 물론이고 또 대선에 나오고자 하는 여러 대선 주자들에게 간곡하게 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공직선거법만은 제발 누구라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손을 좀 봐서 공평무사하게 선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신 우리 김성진 대표님의 호소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어쨌든 제1야당인데 이들이 과연 이 문재인 반역 정권의 이 폭압적인 이런 이 폭정에 맞서 가지고 과연 싸울 수 있는가? 그동안에 해온 걸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밖에 안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 빨리 국민적인 우파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은 국민들의 많은 유력한 이 대선 후보로 지금 예비 후보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력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지 아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 또 이 문재인 이 반역 정권의 이 폭주를 좀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이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야권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 그 태극기 세력에는 국민혁명당이라는 그 큰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국민혁명당의 그 리더이신 그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애국 세력 안에서의 그 지지도에 비해서 그 우리 애국 세력 밖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분께서 굉장히 우리 전체 그 애국 시민들을 모으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까지 그 해주신 것이 참 귀하니까 그 이제까지 그 애국 국민들을 결집하는 그 일에 좀 집중하시고 우리 그 애국 세력에서 국민혁명당에서 어떤 이 헌정이 중단된 이 초유의 사태, 대한민국 공산화의 그 위기 앞에선 이 사태를 그 타개할 진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분을 그 세우는데 좀 마음을 비우시고 그런 분을 세우는데 그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애국 세력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애국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와 그 부산시장 후보를 못 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부산시장 그 후보로 나왔던 정규재 씨는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이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좌파에서 왔던 그 김대현 씨가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그 오세훈 씨의 단일화를 위해서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나이도 젊은 그 많은 그 좌파 사람들이 뭐 기본소득당 뭐 무슨 또 뭐 호모섹슈얼을 뭐 그 지지하는 무슨 성차별 뭐 반대한다는 이런 식으로 좌파들의 그 이념들을 각 당의 그 어떤 그 형식을 쓰고 그 국민들한테 좌파들의 이념을 가지고 어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바로 체제 탄핵이다. 이건 헌정 중단이고 우리는 지금 공산화의 위협에 있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그런 그 이분이 필요하다. 이런 우리 애국 세력들의 그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리더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와 그동안 태극기 운동을 함께 하지 않았던 최재형 씨나 또는 그 윤석열 씨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좀 너무나 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우리의 그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개됐던 그 민경욱 의원도 좋고 민경욱 의원이야말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또 그동안 그 김문수 의원은 지금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상처를 입으셨지만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통령감으로 그렇게 그 인식되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태극기 세력 안에서 그 자천 타천으로 좀 분발하셔갖고 그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 그 태극기 세력에서 그 후보를 내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 다 같이 약속한 대로 단일화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한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정을 제대로 그 살려내야 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명제 아래 우리는 단일화로 나갈 거니까 우리는 그 반드시 애국 세력에서 무슨 뭐 표가 분산된다는 이런 그 음해에 흔들리지 말고 그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그 스펙이 좋고 똑똑한 분들이 그 국민의힘에만 들어가면은 그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됐다는 그런 이제 비아냥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그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윤혜숙인가요? 윤혜숙 그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겠다고 발표한 거고 또 하나는 그 박진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발표해서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그 여당하고 협의해서 뭐 이번에 뭐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뭐 100%를 국민들 100%를 다 주겠다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그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뭐 그 대통령의 그 당신이 직접 당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그 지금 사태의 그 위중함을 그 알고 자기네도 용기를 다해서 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그 참여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정권 교체 선수단이라고 그럴까요? 정권 교체 선수단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들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보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룬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든다. 이런 그 커다란 움직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최재형 씨나 또는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좀 격려를 하면서 이분들도 좀 정말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민주당 이 사람들은 상식과 이 사리를 초월한 이러한 그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지지도가 계속 높게 나오자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를 억압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도지사 김경수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드루킹 여론조작 댓글 부정선거로 이 선거 사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 사법부라는 자들이 이거를 지금 무죄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어서 무죄를 선고해가지고 이 자를 민주당 경선에 또 참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한 정치 조작인데 이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러한 그 국민을 정말 내 발가락에 있는 이 집신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행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직시하고 또 이 국힘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이란 자들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1시간 벌써 한 40분 가까이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할 말은 많고 통탄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이것으로서 우리 제31차 화상대화 코로나 독자를 돌파하기 위해서 화상대화로 우리 우파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 이 31차 화상대화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정권 심판 3.1차 대회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우리 바빠서 좀 자리를 잠깐 비신 우리 이상로 위원장님,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이동호 우리 우리 이동 이사 회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민경욱 이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민경욱 후보, 정말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서 30차 화상 대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함으로